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살기 좋아진 것은 맞지만 오히려 도약이 되어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예, 세상이 발달하면서 이게 무조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발달하면서 뺏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을 뭔가 그 미디어가 대신하는 느낌 듭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대신한다는 느낌. 뭔가 편리해지면서 없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이런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이게 뭔가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활성화되면서 특히 서울이 이런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오프라인 상권이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완전 개차반되고 있습니다. 개차반.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서울에 여러분 테크노마트 아시죠? 테크노마트. 지혜날님 아시겠네요. 뭐 테크노마트나 아니면 그 밀려오레 건물 아시죠? 거기 서울의 그 번화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 완전 뭐 빈 공터처럼 돼 있더라고요. 완전.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세가 없답니다. 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안 받고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와. 그래도 안 와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약간 건물이 그냥 이제 들어가면 휑해요. 완전. 서울이 이런 곳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사실. 원래 사람들이 좀 유동인구가 지내다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사면서 원래 그런 곳이 이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발달하면서 그런 곳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뭐 한두 군데 죽은 게 아니라 완전 덩어리째로 다 죽었어. 그런 환경을 우리가 앞으로 쉽게 보고 더 심해지겠죠. 동대문 쪽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긴 하지만 선뜻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경우에 물건을 사러 갔잖아요. 그 물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똑같은 물건을 검색해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확인하고 대부분 여러분 온라인 더 쌀 겁니다. 온라인 더 싸네? 그러면 안 사야겠다 해가지고 구경만 하고 안 사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뭐 번화 같은 데 가면 물건을 딱 지워요. 지고 아이템 딱 보이잖아. 이거 아이템 네이버에 검색해봐. 검색하고 내가 지금 이거 오프라인 지고 있는 거 10,000원이고 온라인 6,000원.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겠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에요, 가격. 지금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 중에 온라인 가격을 능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더 싼 것들 없어요. 싸고 좋은 것들이 없어요. 싸고 좋은 것들은 오히려 온라인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먼 길까지 발품 팔아가면서 교통비와 시간을 지불하면서까지 거기까지 와서 물건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확인용이죠, 확인용. 한번 가가지고 오프라인에 얼마 가격대가 형성하는지 보고 이 정도 가격이 그럼 온라인 검색해볼까? 당근은 이만큼 파네. 그럼 당근에 사야겠다. 대부분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이런 적 있죠, 여러분? 아니면 그런 적 있죠. 오프라인으로 내가 사러 갔다가 눈탱이 맞은 적. 눈탱이 맞은 적 많죠. 여자 옷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훨씬 더 쌀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쌀 거예요. 여자분들이 보통 오프라인에서 눈탱이 많이 맞거든요. 남자보다 눈탱이 많이 맞아요. 보통 호객행위 하는 거 보면 남자보다 여자면 더 많이 합니다. 이거 아마 우리 원오프님 아시죠? 대구에 저기 중앙지하상가 가면 남자분들한테 안 해요. 안 먹힌다는 아니에요. 여학생들한테는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젊은 아가씨들한테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먹히거든요. 근데 보통 눈탱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보세라고 하는데 비싸요. 근데 온라인이 훨씬 더 쌉니다. 여자분들이 한번 이제 몇 번 겪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런 이제 시내에서 옷 사는 가격하고 온라인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이제 도소매 과정을 거치고 유통비라는 게 있어.
자기도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중간 거치면서 그 인건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근데 보세가 훨씬 더 비쌉니다. 뭐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방 훨씬 더 비싸. 아무래도 서울에서 물건 떼가지고 대구나 지방으로 오다 보니까 훨씬 더 비싸죠. 유통은 몇 군데 거치면 가격이 뛰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으로 가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장사하던 것도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비교 사이트도 많고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좋은 게 뭐예요? 포인트가 발생하잖아. 특히 이게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 사건을 뭐 안 좋아진 이유가 일단은 뭐 온라인 더 싸고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포인트 제도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네이버 하면 페이 포인트가 발생하잖아. 특히 대기업 시장이 이런 온라인 상권을 딱 쥐고 있잖아요.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 같은 입장에서 더 싸게 사고 포인트도 받는 게 낫지. 뭐하러 내가 먼 길까지 가가지고 비싸게 주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도 눈탱이가 있습니다. 온라인도 사기가 있고 뭐 품질 안 좋은 게 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옛날보다는 품질 안 좋은 게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때문에 편리하게 살고 있고 좋아진 건 맞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온라인의 의존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온라인에 과몰입을 하고 의심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없으면 거의 못 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불안해서. 근데 너무 과몰입하는 건 안 좋아요. 아무리 온라인이 뭐 잘 발달돼 있고 빨리 올라온다 하더라도 항상 오프라인과 비교해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예요.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내가 사는 물건이 있는데 거기서는 얼마에 파는지 사이트는 얼마에 하는지 이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온라인이 좋으니까 온라인만 사야지 이게 아니라 한 번쯤 돌아보면서 걸어가면서 이걸 내가 만약에 이제 길거리에서 하면 얼마 하는지 보고 맞춰보고 비교해가지고 온라인이 싸면 온라인을 사고 오프라인이 싸면 오프라인이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온라인이 싸니까 사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또 온라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온라인이 확실한 문제점 뭐냐면 과소비를 한다네. 과소비. 이거 많이 공감하실 텐데 뭐냐 하면 보통 온라인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배송비 민감하잖아요. 배송비를 어떻게든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껏 삽니다. 양껏 사고 그리고 이게 낱개로 한두 개씩 사는 분들은 없고 보통 뭉티로 살 거예요. 뭉티로 사야 더 이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사야 이득이니까. 보통 뭐 먹는 거 한두 개씩 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개 사죠. 그래야 내가 더 싸게 사니까 개당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쓰게 되죠. 충동구매 더 많이 하게 되고 결제 방식이 간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미래를 인간이 망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기술 발전이 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데 더 신분 격차가 심해지고 AI와 이젠 생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빈분 격차가 아니고요. 네. 이분도 많이 급하셨네. 맞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인간이 망치고 있죠. 근데 인간이 망친다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런 거예요. 미래가 발달해서 돈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술과 미래를 발달시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AI도 그렇습니다. 4차 산업 들어온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자본가들이 인건비를 안 지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왜냐? 모든 자본가들은 사업가들은 기업가들은 인건비에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 자동화 이제 서서히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현차가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인건비.
그래서 이런 설비를 투자하는 게 돈은 많이 들겠지만 나중을 봐서는 자기들이 이득이 나는 거예요. 워낙에 현차가 강성노조로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정말 피자한 인재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모든 제조업의 오너들은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기 힘들어요. 막대한 돈을. 그러니까 지금 사기업들도 매출은 많이 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은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겉으로는 매출이 높아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업들이 뭔가 많이 만들어서 순이익을 찍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냐? 인건비.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해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워낙에 직원들의 복지나 아니면 임금은 나간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우리는 그냥 노동자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오너들 입장은 아마 부담이 심할 거예요. 앞으로 최저시급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물건을 계속 써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한계치가 느껴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4차 산업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이 망친다기보다는 돈 없고 기술 없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돈 없고 기술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술이라도 있고 확실히 먹고 살 방법이 있는 사람은 낫겠지만 아무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렸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여자 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4차 산업의 최대 피해자는 젊은 여자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자분들이 이거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4차 산업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분야가 뭐냐 하면 서비스. 그리고 단순 사무. 챗 GPT도 뭡니까? 이 단순 사무 관련해 AI로 바꾸겠다는 거죠. 전화 응대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AI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단순 사무나 어떤 전화 응대를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기 일자리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순 사람인의 검색만 해도 수천 자리가 나와요. 그리고 뭐 커피 이제 타는 그 바리스타나 아니면 편의점 알바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좀 AI 대체가 되겠죠. 이제 무인 카페 같은 것도 많아지겠죠. 무인 카페. 지나가다 보면 무인 카페 같은 것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생겼어요.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차별화가 없는 분들은 좀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여자분들 좀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앞으로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운전대 잡아야 되고 기술 배워야 된다고. 지게차 운전해야 된다고. 근데 여자분들 중에 그런 확실한 어떤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예요. 지금 그나마 도배기술 배운다거나 아니면 화물차 운전한다거나 버스 기사 한다거나 지게차 운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나마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이렇다 할 대비를 못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자리에 살아남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직 3D 분야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이게 4차 산업 들어와서 3D 쪽까지는 아마 진입하기 좀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단순 서비스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 먹고서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4차 산업이 우리 일자리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까?
이걸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뭐 난 돈이 많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될까? 일을 안 해도 된다. 아니면 난 직업적으로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이 4차 산업 들어오면 이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돼, 미리. 이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어차피 4차 산업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근로 현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AI 로봇과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이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해 먹고 살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기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